네, 이번 세션은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와 포즈 추정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공동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를 소개할 NHN 클라우드 선행연구팀의 석선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은 먼저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가 어떤 태스크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AI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이걸로 잘 만들었다 자랑하는 시간들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건물이나 나무, 강물 같은 것들의 구조는 유지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의 색감이나 텍스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변환해 주는 것을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을 사람 얼굴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입력 이미지에 있는 사람과는 닮았지만 조금 더 캐릭터의 어떤 색감이나 텍스처 등이 반영된 형태로 변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AI 프로필이나 AI 아바타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용자로부터 여러 장의 이제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 그 사용자와 닮았지만 뭐 새로운 화풍이나 구도나 이렇게 텍스처 등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AI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은 전체적으로 AI 생성 AI 모델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생성 AI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모델에서 학습 데이터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면 모델을 통과한 결과물들을 이제 사람 얼굴들을 잘 만들어내는 모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포켓몬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없지만 이렇게 포켓몬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 AI 모델들이 한 가지 이렇게 제약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랜덤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렇게 제약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이라는 것들을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스케치 또는 뭐 뎁스맵 정보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이제 컨디션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의 결과물처럼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과 닮았지만 화풍은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는 이런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켓몬을 학습한 그러한 모델에 텍스트 컨디션을 주면은 이렇게 포켓몬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만 이렇게 귀여운 오바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스케치 역시 동일한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잘 학습한 모델에 스케치로 가이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반영된 예쁜 애니메이션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생성 AI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겐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겐 모델을 활용을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재료로 스타일겐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타일겐 모델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대량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럴싸한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겐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네, 생성 시점에서는 사실 이 제너레이터만 존재하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보조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온 이미지 사진인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 사진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이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그 랜덤 노이즈로부터 생성된 이미지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지만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얼굴과 유사한 학습 데이터에 있을 법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타일겐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가 필요한데 이제 겐 인버전 모델이라는 재료가 또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로부터 얼굴을 생성하기 때문에 저 노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겐 인버전 모델의 역할은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노이즈로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이 인버전 모델은 스타일겐에서 필요한 그 노이즈를 생성하는 형태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입력해서 인버전 모델을 통과시키면 노이즈가 생성이 될 텐데 이 노이즈를 스타일겐에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원본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입력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 두 가지를 인버전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주황색 인코더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 각각의 얼굴 노이즈와 스타일 노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원본 이미지와 닮았지만 다른 화풍을 가진 결과들이 나온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는 작년 포워드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참고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키노트에서 이렇게 CTO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수도원 어플에서 오늘 레컷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소프트와 볼드 타입 두 가지가 존재하고 각각을 선택을 하시면 본인 사진에 대해서 소프트 타입 또는 볼드 타입으로 스타일 변화를 한번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까지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서비스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재미있는 사진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얼굴을 살짝 돌려서 찍어봤는데 뭔가 결과물이 일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올려 묶었던지 아니면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좀 잘려서 생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스타일겐 베이스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일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를 저렇게 좀 얼굴 영역 위주로 타이트하게 잘라서 입력을 받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결과들 저렇게만 입력해줬을 때는 잘 생성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잘 생성을 하지 못한다라는 제약사항이 존재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스타일겐의 제약사항을 좀 벗어나고자 이제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한번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해보자라고 연구 가닥을 잡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는 어떻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퓨전 모델 역시 이제 스타일 생성 AI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코더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제 겐에서 제너레이터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이 컨셉 같은 경우는 조금 겐 모델과 다른 컨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력 이미지에다가 뭔가 n번에 걸쳐서 노이즈를 점차 주입하게 되면 입력 이미지는 완전한 노이즈의 공간으로 매핑시킬 수 있다라는 인코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노이즈를 동일하게 n번에 걸쳐서 서서히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 원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디코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학습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이 아니라 그냥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T 시점에서 원본에 더해졌던 노이즈는 이제 인코더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임의의 T 시점에서 이제 디코더가 제거해야 할 노이즈는 저희가 수식으로 값을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 로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똑같이 복원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아지도록 하는 로스,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겐 모델에서 이제 저희가 스타일겐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스타일 트랜스퍼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 컨디션을 학습한 디퓨전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훈련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가지 페어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퓨전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는 이렇게 디코더로 학습을 위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하여서 디코더로 입력을 주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린 생성 AI 모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생성 AI 모델이기 때문에 랜덤 노이즈를 디코더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텍스트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 랜덤 노이즈를 변경함에 따라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의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트릭이 약간 필요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 스타일을 설명하는 이제 텍스트 컨디션을 만들어낼 텐데요. 이때 저희 V 별표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체 스타일을 의미하도록 하는 그런 벡터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V 스타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앞에 그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동일하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미의 랜덤 노이즈를 선택을 해서 디코더에 입력을 주게 되고 저희가 앞서 학습한 그 스타일 이미지를 지칭하는 텍스트 값을 이제 똑같이 디코더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습했던 이미지는 이게 상단에 있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이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시면 학습 데이터에는 없지만 학습 데이터에 있을 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디퓨전 기반으로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겐 모델에서 저희가 원하는 인물에 대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겐 인버전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노이즈를 추출을 했는데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프로세스 자체에 인코더가 해당 부분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력된 사람에 대한 그 노이즈를 추출하기 위해서 인코더를 통해서 노이즈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학습한 스타일에 대한 텍스트를 똑같이 디코더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입력된 사람의 이미지와 닮았지만 스타일이 반영된 이런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디퓨전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층에서 AI 캐릭터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출력까지 해주는 데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운수도원 오늘 레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겐 모델이 이제 그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조만간 디퓨전 모델 기반의 결과물들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겐 기반과 디퓨전 기반의 결과물들을 이제 한 장의 페이지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본 이미지와 조금 더 닮았다라고 하면 지금 겐 기반의 모델이 조금 더 닮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일 겐의 그 한계점을 극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을 다 이렇게 단색으로 처리하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배경까지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습 데이터를 조금 타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가 이런 형태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배경을 보시면 배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조명도 일정하고 얼굴 위주의 이런 상반신 컷을 입력하게 되면은 베스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물론 조금 어려운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턱수염이나 모자, 안경, 그리고 뭐 왕관, 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동작이나 또는 얼굴을 좀 가린다던가 완벽한 옆모습이 입력이 되더라도 기존의 겐 모델과는 다르게 그 결과물을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잘 된다면 좋았겠지만 이게 디퓨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계점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약간 너무 심한 얼굴에 음영이 생기게 되면은 없던 턱수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아래쪽 사진처럼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정말 흑인에 가까운 결과물들이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있었던 안경이 없어진다거나 아마 흔치 않는 헤어스타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디퓨전 모델의 토템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잘 못해요. 손가락이 너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다거나 구도가 완전히 꺾여 있고 지금 화질도 낮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앞서 발생했던 그 이슈들 해결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겠지만 저희도 동일하게 사용자들로부터 얼굴을 입력받아서 사용자와는 닮았지만 하지만 다양한 구도로 얼굴을 생성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그룹 PT 같은데요. 강사님을 따라 비슷한 포즈를 취했네요. 그러면 포즈를 잘 따라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포즈 즉 이 자세는 이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이라는 이 사전적 정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은 이 관절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절 정보로 포즈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 휴먼 포즈 추정이란 이미지 또는 이 영상 속에서 이 사람이 취한 자세를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관절 위치를 찾는 태스크이고, 이렇게 추정한 이 관절의 위치는 자세의 유사함을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래 포즈 추정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시험 감독관에선 이 응시자의 포즈 정보로 부정행위나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요가 자세를 잘 따라하는지 혹은 이 골프 자세가 올바른지 이렇게 홈트레이닝 AI 코칭, 가상인간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반 기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떤 동작 과정을 거쳐 포즈 정보를 추정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즈 추정 이 동작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미지에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그리고 여러 명일 때 이 케이스별로 나눠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이제 이미지에서 사람을 찾고 관절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지에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포즈 추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접근법의 컨셉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하향식 접근법은 이 이미지에서 사람을 먼저 찾고 그리고 관절을 찾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와 다르게 상향식 접근법은 이미지에서 관절을 먼저 찾아두고 그리고 관절과 사람을 매칭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두 접근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먼저 하향식 접근법은 이 부가적인 디텍터를 통해서 사람 이미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이 포즈 추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가적인 디텍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정확도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상향식 접근법은 부가적인 디텍터를 사용하지 않고 포즈 추정 이 결과만으로 사람을 구분짓기 때문에 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정확도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1인 포즈 추정을 타겟으로 했기에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하향식 접근법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향식 접근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휴먼 디텍터는 이미지에서 사람을 전부 검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출된 사람의 이미지만큼 잘라서 포즈 추정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관절 위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포즈 추정 모델이 검출된 사람만큼 반복적으로 동작하면 이렇게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포즈 추정 모델에 집중해서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저희 포즈 추정 서비스가 어떤 기술을 통해 연구 개발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학습 방법입니다. 모델의 입력으로는 이 사람 검출기에서 검출한 이 사람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모델의 출력인데요. 이 모델이 예측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관절의 좌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관절은 대개 옷에 가려져 있다거나 혹은 부위 간에 겹친다거나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 관절 위치를 정확하게 한 점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관절 위치 분포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예측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히트맵 리그레션 방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히트맵을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정답 관절 좌표를 히트맵으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이제 학습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모델이 예측한 히트맵과 그리고 정답 히트맵을 비교해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정답 히트맵과 가까웠다면 로스를 적게 주고 반대로 정답과 멀어진다면 이 로스를 크게 주는 방식의 백워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모델 웨이트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모델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히트맵 리그레션 방식은 히트맵을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필요한 이 관절 좌표를 얻으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후처리를 거쳐서 예측한 히트맵을 관절 좌표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델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델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OKS는 이 예측한 관절 좌표와 저기 정답 관절 좌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거리를 계산하고 각 관절의 크기를 고려해서 이 가우시안 함수에 넣으면 이 포즈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포즈 추정 서비스가 어떤 기술을 통해 연구 개발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즈 추정 연구 히스토리는 크게 이 두 가지 줄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고화질 히트맵을 찾으려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먼저 제일 좌측에 2016년도에 발표된 아워글래스 모델을 보시면 이 네트워크가 점차 깊어짐에 따라 이 피처맵을 추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다시 히트맵을 만들기 위해 점차 레졸루션을 높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 정보 손실이 있어 히트맵 품질이 좋지 않았고 관절 위치 정확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측의 HR넷 모델을 보시면 이 네트워크가 점차 깊어져도 높은 레졸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형태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좌표를 히트맵으로 인코딩 디코딩하면서 발생하는 이 관절 좌표의 양자와 오차를 줄이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백그라운드 정보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맵 리그레션 방식은 이 히트맵을 예측하는 방법은 이 관절 좌표 XY 값을 예측하는 방법보다 이 모델의 정확도는 좋지만 이 타임 코스트가 크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좌측을 보시면은 저렇게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감소시킨 상태로 입력받아 히트맵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낮은 해상도의 히트맵을 원래 해상도의 이미지에서의 관절 좌표로 변환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 양자 오차로 이 정확도의 이슈가 있어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의 연구는 다양한 줄기가 있지만 저희가 집중했던 건 이 전신 포즈로 확장입니다. 제일 좌측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 기존의 바디 포즈는 17개의 핵심 관절을 찾았다면, 전신 포즈는 빨간색 영역처럼 이 관절의 부위가 늘어나 이 포즈를 더 정교하게 비교하는 연구임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에서 이 정확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관절이 부위별로 다른 밀집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부위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저 손처럼 이 움직임이 자유로워 변화가 많은 손과 달리 변화가 적은 얼굴 부위는 이 관절 위치를 조금 더 특정 지어서 히트맵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즉 이 부위별로 레이블링 노이즈가 다르다고 접근을 했고요. 따라서 우측을 보시면은 이 서로 다른 로스 함수와 그리고 각 관절별로 팩터를 도입해 이 로스를 밸런싱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림의 왼쪽부터 보시면은 모델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부위와 달리 얼굴 부위는 이 관절 위치를 조금 더 특정 지어서 히트맵을 학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성능 개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개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준비한 사진인데요. 먼저 좌측부터 첫 번째 이미지의 손을,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의 다리를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기존 모델 대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 중인 이 포즈 추정 API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내부적으로 실험하고 개선한 이 포즈 추정 모델을 외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NHN 클라우드 포즈 API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즈 추정 API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사람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면 이 포즈 추정 결과를 반환받는 것인데요. 다만 이미지에 이 사람이 다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몇 명이 탐지되었는지 인원수와 그리고 사람 인덱스를 반환받도록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을 정리해보면, 단일 혹은 다수의 사람 사진을 입력받아 이 사진 내의 포즈 정보를 지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공되는 관절의 부위로는 이 바디에 해당하는 관절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 형태로 이 손 등의 관절 정보가 제공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